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경영학과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접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4차 산업. 기술이 아니라 뭐를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고 극복해야 된다. 왜? 기술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보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안 나오나 보다. 다음에 나오나? 뭐,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캡처를 못했나 보네. 예?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기업한테 돈 지원하니까. 아, 아니 뭐 그렇게까진 생각은 안 해요. 여기서는 예, 좀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1년에 이제 그 정책 자금이라는 게 약 20조 원, 예, 지금 이제 새로 배정된 게 20조 몇천억 되죠. 아마 이제 추경까지 지원하면 뭐 21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많은 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예산의 한 5%, 네, 5%인가? 그렇지. 5%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런 생각은 이제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근데 물론 걔네들은 공무원도 아니지.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어, 이 사업 운영을 잘 해야지만 또 추후에 내년에 그런 뭐 지원 같은 것들을 또 자기들이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서로 이권 다툼을 또 많이 해요. 그 협력 유관기관끼리 서로 자기네들이 사업하겠다고 해서 서로 나누어 갖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권 다툼이 많고 그런 쪽에 많이 쏠려 있지. 뭐 이 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바꾸려 한다거나 뭐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네, 그런 마인드가 없어.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년이 아니 2년에 한 번씩인가 그 인구 총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죠. 기업 현황 파악이라 그래가지고 인구 총조사처럼 기업 현황 파악 조사 같은 큰 사업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자금을 지원받고 또 운영하고 예. 어떤 어려움이 있고 1금융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또 2금융과 3금융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이제 배정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뭐 통계가 없어서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으면서 웃기는 내용이 웃긴다기보다는 허탈한 내용이 뭐냐면 뭐 자기네들은 그냥 통계치를 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뭐 정답이 다 있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전국에 뭐야 기업 현황조사단을 구성하든 뭐 그런 사업비 배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해봐야 뭐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인구 총조사도 하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 네, 기업 현황조사 같은 거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대통령 바뀌는 시점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바뀌는 시점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방향 설정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총조사 같은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기업보다 똑똑하다. 시장에 나가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도 못 판다. 또 여기 세미나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 요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연구회라든지 어떤 이제 외부 그 조사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얘네들이 들으면 그쪽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또 덧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그 심사위원 분들이 정말 참 잘한 것 같다면서 그런 이제 어설픈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뭐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는 그냥 뭐 책자 같은 거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생각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명함 좀 팔이 좀 하시면 조금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런 데서 말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너무 주목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요걸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려운 뭐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는 필요 없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물류를 세 개를 이제 결합한 신유통 이런 분야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고, 온라인 기업은 오프라인 모델을 찾아야 된다. 즉 이 시장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소매, 도매, 온라인, 오프라인, 뭐 기타 뭐 국내, 국외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작해서 어떤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런 사업 관련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면 국내에만 머물거나 국외에만 머물거나 오프라인에만 있거나 온라인에만 있거나 또는 뭐 소매거나 도매거나 그런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정한 좌파는 네, 그런 데서 빛난다. 큰일 나요. 잡혀가요. 거기 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박모를 지원한 박모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산업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소매 도매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시장 간의 그렇지. 시장 사이의 어떤 장벽이 많이 지금 이제 허물어질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은 없는데 온라인으로 엄청 잘 판매하는 데는 오프라인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오프라인으로 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대한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또 도매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소매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런 장벽을 허무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서비스업만 한다고 해서 제조업 안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관계된 사업들은 다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에요.